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고요. 오늘 A, Christian Perspective on Science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는 아니고요. A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학자분들이 다르게 크리스찬이면서 사이언티스트인 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의 뷰, 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인데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저한테 참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기억하는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그냥 주일이면 항상 교회를 갔어요. 너무 당연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수학 이런 걸 좋아하면서 커가면서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저 두 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이게 long standing open problem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대학 가서도 해결이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어느 한순간에 저는 깨달아졌거든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 두 개가 지금 혹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오늘의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과학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뭐 잠깐 이렇게 목사님도 지금 인트로듀스를 저를 해주셨지만 근데 과학을 나도 전공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회장님도 엔지니어링 피직스고 수학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과학 얘기하실 만하신 분이세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좀 재수없지만 제 얘기를 조금 제가 잠깐 하면,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나왔고요. 카이스트에서 석사로 일렉트리컬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고요. 석사는 카이스트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도 일렉트리컬 컴퓨터 사이언스 했고 박사는 최단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마치고 2001년도에 MIT라는 학교를 아시겠지만 거기를 가서 1년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동네에 있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가서 1년을 더 있었습니다. 그 2003년에 퀸스로 와서 지금까지 22년 차 교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제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 전체 동문들한테 주는 최우수 졸업 동문상, 뭐 한국 과총 회장상, 뭐 최우수 논문상,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요. 뭐 지금 제 분야에서도 H 인덱스 41이고 뭐 I10 인덱스 100가 넘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재수없지만 제가 그래도 최고의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 분야에서는 웬만큼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과학 얘기를 해도 오케이다 라는 정도로 제 소개는 제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 질문이었어요. Is science truth? 과학은 정말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게 진리인가? 이거 질문. 이 굉장히 간단한 지금 3단어밖에 안 되는 저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yes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뭐 교회니까 no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말 양심상 yes, 오케이. no. 노도 예스가 조금 더 많고 나머지 잘 모르겠다. 뭐 좋아요. 저는 예스였어요. 저는 예스였어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예스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랬고요. 근데 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아직 제가 말씀도 안 읽었거든요. 말씀 좀 이따 읽고요. 과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신앙 싹 빼고 정말 딱 과학만 얘기합시다. 크리스찬 제외하고. 제가 이 똑같은 얘기는 지금부터 앞에서 하는 얘기는 불교 대학이나 이슬람 대학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고 크리스천이니까 과학을 저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과학 얘기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과학자로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이언티스트로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얘기를 해보죠. 과학을 얘기하려면 아마 과학에서, 특히 자연과학에서 꽃은 물리학일 거예요. 아마 피직스일 거예요. 뭐 제가 아마 다 동의하시겠지만 피직스예요. 피직스를 얘기하려면 거기에 양대산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식은 저기서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 장방정식입니다. 그냥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게 가장 임팩트가 커요. 저런 거 우리 일생활과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GPS 이거 전부 지금 저 아인슈타인 저 이퀘이션에 다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 없으면 작동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양자역학 저거 지금 못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그 안에 있는 칩 하나도 장작 안 해요. 이미 그 단계 다 들어가 있고요. 요즘엔 좀 더 나가서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뭐 그래서 이미 더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 저는 뭐 제 자랑이지만 학부 때 독학으로 책 보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다 같이 다 저는 디라이브 해봤거든요. 뭐 오래된 전 얘기예요. 다 끝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퀘이션 두 개를 얘기하려면 저 두 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얘기는 딱 하이스쿨 수준. 여기다 하이스쿨은 나왔죠? 딱 하이스쿨 수준. 저거는 조금 그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건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주은이가 얘기하는데 2년 전, 한 2년하고 몇 개월 전에 그때 청년부에서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주제가 이건 아니었어요. 신앙과 과학은 아니었고 그때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까? 라는 그 주제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였고 이그젠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주은이가 그때는 제가 그 끈이론, 스트링 티어리, 슈퍼 스트링 티어리를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빅뱅 티어리.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째 이유는 사실은 아까 양자역학이나 그 상대성 이론에 비해서 훨씬 덜 디벨롭된 티어리고 훨씬 굳이 얘기하자면 덜 중요한 티어리긴 해요. 사실은 과학에서 보면. 근데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굉장히 거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냐 마치 창세기 1장 1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죠. 일단 주제 자체가 굉장히 앰비셔스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사실 이거 3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3살짜리 앉혀놓고 처음에 야 이게 우주가 이게 점처럼 조그만 거였대. 쌀알 같은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풍선 쭉 불어주면서 이렇게 커졌어.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우주래. 3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 이론 자체가 간단하게 들리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간단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굉장히 많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맹신과 잘못된 해석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3살짜리 해석은 그렇고 우리는 다 똑똑한 우리 청년부니까 딱 고등학교 수준까지만 이걸 좀 올려보죠. 대학 수준까지는 안 올라갈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 여러분들은 빅뱅 티어리를 믿으시나요? 왜 믿으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맞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예. 그래요? 맞아요. 좋은 대답인데 자 빅뱅 티어리에서 좀 더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이게 T가 이게 스몰 T예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T가 0일 때 이제 빅뱅 이게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떨까? 근데 이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답이 뭔지 아세요? 빅뱅 전에 뭐였냐고 하면 물론 제일 정답은 동방신기예요. 빅뱅이라는 그룹 전에 한국에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그게 아닌다 하면 과학자들에서의 대답은 그 질문은 유효하지 않다가 질문이에요.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T는 0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전은 질문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아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비겁한 대답이긴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괜히 질문한 사람한테 그 약간 타박하는 듯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전 얘기를 해야죠. 아기가 어떻게 생겨? 그럼 뭐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 그럼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해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 그 전 얘기가 나올 수. 물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뭔가를 얘기하려면 사실 그 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 얘기는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유효하지 않은 질문이래요. 일부 과학자들은 조금 더 솔직해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과학의 영역이다. 비과학의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게 좀 더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어떤 과학자도 저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That's fine. 뭐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 어차피 t가 음수일 때를 네거티브일 때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럼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t가 0일 때. 다음 슬라이드. 예, t가 0일 때. 자, 이제 고등 수학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수학 혹은 중학교 수학. t가 0이에요. 우리 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1 over x. 어려운 함수죠, 굉장히. 그렇죠? 근데 여기 x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인가요? 무한이에요? 1 over 0가 infinity인가요? 아니에요. 1 over 0는 undefined입니다. 수학적으로 define 할 수가 없어요. 왜 undefined가 되냐면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했을 때 그 동일한 수가 나오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0에다 곱해졌는데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오는 수는 우리 인간이 현재 알고 있는 수학의 체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인류의 지식의 범위 내에선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이건 수학적으로도 디파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빅뱅이 t는 0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노입니다. 빅뱅은 둘째치고 인류 자체가 수학을 쓰든 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t는 0, 오케이, 저기도 아니에요. 더 나가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럼 t가 0 플러스, 죄송합니다, 약간 좀 수학적인 노테이션이 나왔는데 무한소예요. infinitesimally small이라고도 하고 approaching zero라고도 하죠. 0은 아니지만 0보다 아주 큰 little, very little 큰 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으로 수렴할 때 그 리미트 어프로치 할 때 이건 무한으로 갑니다. 우리가 무한을 흔히 써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무한 이거 봤을 거예요. 이거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이거 무한이 뭔지 이해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수학의 범위에서도 무한이라고 하는 게 카운터블, 예를 들면 뭐 자연수도 무한이지만 그건 카운터블, 실수는 언카운터블 무한입니다. 자연수와 같은 카운터블 무한에도 무한 개의 다른 레벨의 무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x냐 x 스퀘어냐 x 큐브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스피드가 다 달라요. 또 다르게 나누면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한이 실제로 존재하는 무한이냐, 액츄얼하게, 아니면 그게 그냥 그로잉하는 무한이냐, 아니면 이게 퀀터터티브한 거냐, 퀄러터티브한 거냐, 이게 결국 존재론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한이라는 걸 인류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는 비교적 수학의 범위 내에 끌어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로 많은 이론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빅뱅은 지금 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학과 과학의 차이는, 수학은 I don't care, 뭐 리얼 월드가 어떻게 됐건 난 케어 안 해요. 그냥 수학은 뭐 수로만 되면 됐어. 뭐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어. 수학입니다. 근데 지금 사이언스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야 그게 실제 리얼 월드가 그래야 그건 과학 이론이 됩니다. 무한이라는 거는 사실 과학 이론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과학자들도 무한이 존재하는지 아직 증명한 적이 없고요. 리얼 월드입니다. 무한이 존재하지 않은지 증명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아마 안 존재할 것 같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무한이라고 쓰는 순간 이건 과학의 범위가 아닙니다. 수학의 범위는 맞아요. 과학의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리얼 월드, 유한한 이 우주에서 어떻게 무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무한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패러독스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리얼 월드로 끌어오는 순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의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 t가 0 플러스일 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설명 못해요. 오케이, 더 나가보죠.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가보죠. 저기 TP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43승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플랑크 타임이라 그러는데 지금 양자역학에 의하면 모든 건 다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예요.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그래서 플랑크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의 마이너스 35승 정도가 되는데 빛이 플랑크 길이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플랑크 타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국 시간도 양자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다는 얘기죠. 뭐 복잡한 얘기 건너뛰고 조순간 사이 0에서부터 저기까지는 아무런 설명도 못합니다. 빅뱅 이론에서. 왜냐하면 저기를 설명하려면 아마도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통합을 하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도 모르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빅뱅 이론은 저기에 대해, 우리가 근데 인류가 아직 그걸 통합하지 못했거든요. 저 타임 레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근데 벌써 많이 이상해졌죠. 빅뱅 이론이 원래 t는 0부터 시작한다며. 근데 굉장히 많이 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좀만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플랭크 타임부터 시작해서 10의 마이너스 저게 36승이죠. 저 구간도 사실 잘 얘기를 못해요. 저걸 하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랜드 유니파이드 티어리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인류가 지금 이해하는 힘에는 네 종류가 있거든요.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 여기서 중력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럼 나머지 세 개라도 완벽하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스페셜한 경우에 대해서 조금은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아직 그 세 가지 나머지 세 개도 전혀 통합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이론이 전혀 없어요. 몇 가지 가설만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얘기 잘 못해요. 좀만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30승이라고도 하는데 뭐 과학자마다 좀 달라요. 이 시간이 우리가 팽창기 혹은 급팽창기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 피리어드인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시공간이 확장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위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게 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그 과정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시키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빅뱅 이론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까지도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퀘스천입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10의 마이너스 32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티어리가 존재해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와서야. 그러니까 T는 0과는 굉장히 많이 멀어졌어요. 사실은 저는 이걸 가설로 보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걸 티어리로 봅니다. 저는 하이포테시스로 보고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게 좀 중요해지는 이유는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좀 커지면 실험이라는 걸 조금 해볼 수 있어요. indirectly. 뭐 물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EU의 그 선의 그 최첨단 입자가속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의 입자를 빛의 속도의 99.9999995%까지 가속시켜서 뭐 부딪히는 실험을 해요. 그러면 입자 하나에 대해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에서 발생하는 거를 비교적 비슷하게 인다이렉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입자에 대해서. 물론 그때 하나 입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어느 정도 실험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어요. 이제 굉장히 제한되죠. 그리고 사실은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는 빅뱅 T는 0부터 38만 년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지금 이 CMB 이게 사실은 지금 빅뱅 이론에서 가장 유력한 뭐 실험적인 증거, 관측적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발생한 건 사실 38만 년 후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사실 T는 0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당히 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단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첫째. 그러면 오케이. 그래도 그러면 그 이후 거는 다 정확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요.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지평선 프라블럼, 호리존털 프라블럼이라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 CMB라는 게 사실 빅뱅 이론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 허블 망원경 뭐 관측하고 때부터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주 배경 복사에서 소위 CMB 템퍼러처라는 게 전 우주에 완벽하게 이게 유니폼하거든요. 이걸 빅뱅 이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아까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게 급팽창 이론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우리는 왜 급팽창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은하가 있고 초은하가 있고 초은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하는 필라멘트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빈 공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게 빅뱅 이론에 의하면 1억 광년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그 이상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관측은 10억 광년까지도 그런 것들이 관측되거든요. 설명을 잘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할 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입자가속기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환경에서 물질들이 생겨날 때는 항상 물질과 반물질이 정확하게 50%씩 발생해야 됩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요. 그게 매터와 엔티매터 모든 성질이 반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에는 반물질은 거의 없고 전부 그냥 물질만 있거든요.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아무도 설명 못해요. 여러 가지 가설만 존재하죠. 하나만 더 들면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에서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건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몰라요. 그 중에서 27%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다크 매터인데 이것도 결국은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뭐 사실은 좀 더 정확히 하면 은하가 이렇게 도는데 바깥은 좀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돌거든요, 이게. 근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고
관측도 안 되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관측해 본 적은 없지만 저기에 맞으려면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지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게 지금 암흑 물질이라는 건데요. 실험적으로 단 한 번도 검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68%에 해당하는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이 에너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관측해 본 적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모르겠고 모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말이 안 되니 한번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68%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 중에 지금 우리 인류가 그나마 비교적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게 5%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게 지금 빅뱅 이론에 다 이 가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만큼 사실은 너무나 많은 우리가 가정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최근 결과 하나만 뭐 보면 이게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그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라는 건데 이 물리 천문학에서는 꽤나 제일 탑 저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보는데 지난주에요. January 20th네요. 그러니까 이번 해 여기 나온 거 밑에 보면 The universe is expanding faster than science can explain. As new data sends physics into crisis mode. 이게 매번 나옵니다. 매달 나오는 얘기예요. 매달. 정해진 이론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새로운 그 우리가 망원경 지금은 뭐 예전에 허블 망원경이지만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라갔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오면 굉장히 우리 이론을 잘 이렇게 폴리시하고 이렇게 더 가다듬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프로그레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사실 놀랍진 않아요. 과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깨져나가고 새로운 거 패러다임이 항상 그랬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롭진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소위 이론이라는 게 무슨 어떻게 이스테블리시 돼서 뭐 모든 게 잘 뭐 에비던스 서포트 되는 그런 썸띵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래서 빅뱅 이론은 T가 0일 때 설명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퍼펙트하게 설명하나요? 빅뱅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질문을 했죠. 여러분은 빅뱅 이론을 믿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아까 테드가 비교적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이론들만 존재하고 그나마 문제가 렐러티블리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연구하는 거죠. 진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트루스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면 그거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다 위크한데 그중에 가장 least weak한 theory가 이거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모든 과학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자꾸 빅뱅 theory한테 theory가 뭔가요? theory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우리가 가설이 있고 정설이라는 게 있죠. 가설이 hypothesis고 정설이 theory입니다. 그 차이는 뭐 저기 있는데 자, theory라는 거 밑에 보면 설명이 지금 accepted가 됐어요. 그렇지만 still modifiable or replaceable if evidence changes. modify 되거나 replace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리인가요? 진리가 그렇게 계속 modify 되고 replace 되나요? 그건 일단 by definition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는 사전적인 정의의 theory입니다. 빅뱅 theory는 theory일 뿐이에요. 사실은 가설과 theory, hypothesis와 theory의 바운더리도 굉장히 불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을 theory라고 하고 비교적 덜 지지하는 사람들은 hypothesis라고 하고. 근데 어찌됐건 두 경우에 다 심지어 그걸 지지하는 theory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replaceable 하고 modifiable 한 겁니다. 누구도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theory가 진리냐? 그럼 그 진리가 아니면 뭐냐 하면 뭔가에 우리가 관측한 팩트처럼 보이는 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 혹은 시도일 뿐이에요. 그게 사전적인 정의의 theory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한번 explain 해보고 싶어요.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Most likely 진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과학에서 진리가 ever standing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theory고요. 자, 그러면 난 이제 궁금해져요. 아,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떤 게 실제로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험해보면 되지 않나요? 실험으로 나오면 진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을 해보면. 자, 우선 실험이라는 게 첫째, 실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빅뱅 이론 실험해 볼 수 있나요? 우주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이전은 실험조차가 불가능하고 많은 경우 실험이 불가능. 10의 마이너스 10승 이후도 입자 하나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우주 초기에 입자가 하나 있었나요? 무한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험이 가능한 건 팩트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저 뉴턴에서 얘기하는 F는 ma, F equals ma, 이거 진리 아닌가요? 이게 좀 트리키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실험으로 뭐가 나왔다는 건 그 실험의 세팅에 그 실험의 정확도에서 정확한 거지, 사실은 그걸 벗어나는 순간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F는 ma, 만약에 이걸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의 실험 장비를 가지고 실험하시면 저게 맞아 보여요. 대학 실험실 가져가면 너무 틀립니다. 속도가 커지거나 속도가 커지거나 입자가 작아지거나. 마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위성에서 보면 둥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인류가 오랫동안 빛이라는 게 무한의 속도를 가진 줄 알아요. 그때 실험은 무한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근데 훨씬 더 정밀해지니까 무한이 아니죠. 결국 정밀도의 문제예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물을 끓이니까 100도에 했어요. 그럼 100도에 물이 끓는 건 진리인가요? 팩트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물의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물 바깥에 있는 그 기체들의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 10가지도 넘는 조건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만, 그런 조건들이 같을 때 그렇다는 건지, 좀 더 정밀도가 올라가서 그게 달라지면 100도라는 것도 팩트는. 실험이라는 거는요, 어떤 실험도 그 실험이 가지는 환경과 장비의 정확도까지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 실험으로 증명했어. 그래, 그럼 네 실험 맞아. 거기까지. 네 실험 장비로 한 그 상황에서. 근데 내 실험 장비가 더 정확해?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실험으로 뭔가가 진리를 증명하겠다, 애시당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그건 진리로 증명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실험으로는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실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양자역학,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 그러면 수학. 저도 수학을 좋아합니다. 수학을 잠시 또 제 자랑하자면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 제가 수학과에 가가지고 수학 수업을 선수 과목도 안 듣고 들었는데 매번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과 애들이 싫어했습니다. 예. 제가 수학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 자랑보다는. 자, 수학에서 아마 여기 수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괴델의 incompleteness theorems라는 게 있어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말로는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죠. 이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하이젤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다른 겁니다. 그거 다르고요. 이건 수학에서 얘기하는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입니다. 뭐 자세히 들어갈 건 아니고요. 결국 이게 수학이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일 텐데, 이거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예를 해보죠. 여기서 이게 재밌어요. 이게 괴델의 저도 이 증명을 아주 리거러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다 따라가 봤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 증명을 따라가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인데, 자, 예를 들어보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 쿼테이션 마크. 자,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이 문장이 하나의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이러죠.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나중에 나온 결론과 맞으면 그게 참이고, 서로 컨트로딕트, 모순이 발생하면 거짓이죠. 이게 우리의 수학의 증명이라든가 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를 만약에 참이라고 먼저 가정하면, true라고 한번 해볼게요. assume을. 하이포테시스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거짓이란 걸 내가 그게 맞아, 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맞다 그랬으니까 난 거짓이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가정은 뭐라 그랬어요? 이 문장이 참이라 그랬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럼 오케이, 그 문장, 자, 이 문장은 거짓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거짓이니까 그 내용이 바뀌어야죠. 그럼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이 문장은 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가정은 뭐였어요?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가정이었죠. 또 모순이 발생했네. 근데 우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러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수학의 근본이에요. 말장난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챗GPT에 물어보세요. 수학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거고요.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예가 있지만, 뭐 여기 두 가지 티어럼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학이 완벽한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물론 수학은 물리학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물리학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그 컨디션이 반드시 만족돼야 됩니다. 수학은 거기서 자유로워요. I don't care. 그거가 리얼리티는 I don't care고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만 만족시키면 그건 우린 수학의 지식체계예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죠. 그럼 완벽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수학은 전혀 완벽하지 않고 거기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얘기하는 gödel의 불완전성의 원리의 두 번째 원리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면 어떤 지식체계, 어떤 논리체계,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식체계, 논리체계는 수학이죠. 그 체계 내에서도 모순, 컨트롤딕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모순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체계는. 모순을 없애려면 반드시 그거보다 더 강력한 파워풀한 외부적인 익스터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수학적인 증명이 돼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되게 저도 처음에 이거를 배웠을 때 되게 이게 철학적이면서 되게 신학적이다. 우리 인류 인간의 어떤 지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어떤 꼭 신앙을 떠나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 분명히 인간보다 더 파워풀한 난리지를 가지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게 인다이렉트리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서 이걸 나중에 찾아보시면 철학적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포인트는 수학조차도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게 모순을 없앨 수 없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과학은 진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잠깐만요. 오케이,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네. 예. 사이언스라는 단어, 월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스커스를 했어요. truth. 근데 in the first place, by the way, what's the definition of truth? 진리가 뭔가요? 여러분들, 진리가 뭐라고 define을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일단 word가 define 돼야 그 다음을 define 하지. 사실 이 진리라는 것 자체의 define 자체도 과학자나 수학자가 잘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define 못해요. 저기가 지금 저기 옥스퍼드 그 영어 사전이거든요. 저기에 진리에 대한 definition을 보면 truth라는 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 the true fact래요. truth를 define 하더니 true fact. 이게 사전 찾아보세요. 저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게 circulate 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이 define 자체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리가 만족해야 될 것 같은 necessary conditions, 필요 조건들을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야 돼. 모순이 없어야 돼. 실험 결과가 맞아야 돼. 등등등등. 근데 그건 necessary한 컨디션이고요. definition을 제대로 하려면 sufficient 컨디션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 전체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정의조차를 define조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define 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질문 자체가 is science truth에서 science라는 단어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단어는 truth예요. 수학자나 과학자조차도 사실 정확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질문은 사이언스는 그렇게 디파인 되는 게 아닙니다. 사이언스는 누구도 어떤 과학자도 그분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무슬림이건 불교를 믿건 사이언스를 그 누구도 정말 과학자라면 트루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인류 우리가 알고 있는 best explanation 혹은 least weakest explanation 그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반드시 그거는 evolving 하고요. inherently limited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과학자들이 어그리하는 과학, 사이언스의 절대로 무슨 얼티밋 트루스랑은 한참 먼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저기 레퍼런스 몇 개 다 달아봤는데 모든 과학자가 이건 어그리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일반인들과 과학자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과학자로서 오래 살면서 일반인들이 저도 그랬고요. 학부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대학원 나중에 더 오래 공부를 할수록 이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결국은 모든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나중에 깨달았는데 일반인들은 과학 이퀄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베스트 엑스플레네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자가 생각하는 과학은 그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팩트고 트루스예요. 굉장히 재밌죠? 과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앱솔루트 트루스라는 게 결국 존재하긴 하나요? 사실 우리는 앱솔루트 트루스가 잘 뭔지도 모르겠어요. 디파인해가지고 어려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크리스찬인데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 저는 그래서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저의 크리스찬 과학자로서의 저의 뷰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라는 게 뭐냐라는 디파인 자체를 우린 잘 못하거든요. 데피니션조차 모른다니까. 저는 진리의 데피니션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게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퀄 절대 진리. 뭐 절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걸 빅뱅 이론과 상당히 다르게 봅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빅뱅 이론은 굉장히 하나의 리스트 위키스트한 티어리일 뿐이에요. 했던 모먼트. 이거 그런 얘기,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학은 에브리데이 변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저도 뭐 논문을 계속 쓰고 뭐 지난달에도 뭐 논문 써서 어디 갔다 오기도 했지만 1년에 혹은 하루에 수천 수만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논문이란 게 뭔지 아세요? 논문은 새로운 결과를 내야 돼요. 새로운 결과는 뭔가요? 기존 결과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사실 수천 수만 수백만 편의 논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일 매초 이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게 절대 진리면 논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리 끝. 진리인데 무슨 더 연구할 게 뭐 있고 새로운 게 뭐 있어요? 끝나죠. 근데 과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저거일 뿐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떻게 증명해? 증명 못하죠. 근데 사실은 이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뭔가 인류의 제한된 지식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한을 우리가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저건 일단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을 한다면 그건 진리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는 믿음으로써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다시 저거를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고 증명을 하겠다. 아까 괴델도 얘기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학이랑 수학 공부할 필요 없네? 그거 뭐 왜 배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또 엔지니어링 교수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가장 좋은 지식 체계고요. 이걸로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켈빈이 본인의 책에서 뭐 정확히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원문을 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했죠. 두 개의 책을 줬다. 책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스크립처, 말씀입니다. 자연도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reveal, 내보이시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당신을 내보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과학은 그런 면에서는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퀘스천도 대부분 다르죠. 우리의 구원과 세상이 어떻게 최초에 시작됐는지는 사실은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비과학의 영역이라고 일반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신앙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구조인데요. 자연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연을 공부해 나가는 건 사이언스지만 인류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겠지만 영원히 완벽하게 자연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뭐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여기 미묘한 차이들이 있지만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또 배우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아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무한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저렇게 스트럭처가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타이틀을 이걸로 했는데, 그래서 저의 뷰입니다. 결국은 Christian Perspective on Science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불완전합니다.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고요.
그러한 완전함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사람한테는. 완전함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과학적인 탐구가 그럼 필요 없는 거냐는 아니고요. 두 개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고요.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 믿음이 충돌하지 않고 같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두 개의 길. 그래서 과학자도 저는 그런 면에서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을 하지만 신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예.